안녕하세요. 커리어 칼리지의 취업 컨설턴트 임송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그룹 하면 단연코 한섬을 떠올리실 텐데요. 현대백화점 그룹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최초로 채용 설명회까지 실시하면서 엄청난 규모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섬그룹의 면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패션에 관심 있는 모든 취업준비생들의 꿈의 기업 한섬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한섬이 이번에는 정말로 역대급의 대대적인 채용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용 설명회에 다녀오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인적성을 이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한섬의 면접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실 텐데 한섬의 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션 회사의 면접 합격의 핵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패션에 대한 열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열정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패션 회사에서 열정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열정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걸까요? 바로 패션에 대한 이해를 보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패션에 대한 이해라는 건 패션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바로 한섬 브랜드에 대한 이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섬 브랜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기 전에 한섬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섬은 지금 현재는 현대백화점 그룹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한섬이라는 독자적인 패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백화점 그룹에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실제로 겪고 있죠. 그리고 SK그룹에 있었던, SK네트워크에 있었던 많은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패션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가장 큰 기업들 중에 하나기는 했지만요. 이제 정말 한섬을 따라올 그룹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섬을 이야기하려면 그보다 전에 한섬이 가장 가지고 있던 고민,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한섬은 가장 고객들의 로열티가 탄탄한 그룹입니다. 근데 그런 그룹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의아하시죠? 그건 바로 너무 고객들의 로열티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 고객들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고객의 유입을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한섬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럼 기존 고객들이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을 계속해서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그 고객들을 조금 등을 돌린 채 신규 고객들을 유입시킬 것이냐, 이 딜레마를 계속해서 겪어오던 차에 현대백화점 그룹에 소속이 되게 됐고 그 몇 년 동안에도 사실은 기존 고객을 쫓아다니는 것이 한섬의 어떻게 보면 행보였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섬의 브랜드들은 20, 30대를 겨냥하는 브랜드다라고 계속해서 한섬은 목소리를 내왔지만 패션 그룹 모든 종사자들은 그거는 한섬에서만 하는 소리지라고 사실은 뒤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2019 SS 컬렉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이제는 20, 30대를 20대와 30대를 겨냥한 브랜드라고 단언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변화와 이 트렌드를 새롭게 바꾸는 이 시점에서 너무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섬은 어떤 브랜드인지, 그리고 패션 업계의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접에서 패션에 대한 이해를 묻는 질문들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사실은 기본적인 다른 지원 동기라든지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질문들이 사실은 면접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더 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질문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전형에서는 과제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과제를 먼저 보고 과제와 더불어서 포트폴리오는 참고사항일 뿐이니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존경하는 디자이너라는 것은 반드시 디자인 직군이 아니라도 상품 기획 혹은 영업 MD 등의 다양한 다른 직무에서도 당연히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디자이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냐? 당연히 너무 유명한 디자이너, 너무 당연한 디자이너,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은 고인이 된 라거펠트라든지 뭐 코코 샤넬이라든지 뭐 마크 제이콥스라든지 물론 훌륭한 디자이너지만 그런 디자이너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만의 철학과 너무나 설득력 있고 논리력이 탄탄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식상한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근거가 타당하지 않는 이상은 조금 그런 답변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존경인물에서 제가 너무 자꾸 이 인물들을 꺼내서 죄송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너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인데 김연아나 유재석을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연아랑 유재석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차별화를 줄 수가 없고 내 답변에 귀가 쫑긋 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게 식상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이 존경하는 디자이너는 한섬이 지향하는 브랜드 무드와 맞는 디자이너가 돼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인을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예를 들어서 디올이라든지 뭐 요즘 추구하는 바로는 약간의 질샌더라든지 이런 브랜드의 디자이너라면 여러분께서 뭐 얘기하셔도 되지만 뭐 너무나 뜬금없는 스트릿 브랜드의 뭐 오프화이트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의 디자이너를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한섬에서 여러분이 지망하시는 브랜드와 무드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디자이너나 좋아하는 브랜드 이런 것들은 우리 브랜드와 이 사람이 지향하는 무드가 비슷한지 이걸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알고 있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존경하는 이유 역시 이 브랜드와 이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색감, 이 브랜드와 이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소재, 이 브랜드와 이 브랜드에서 지향하는 무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야 하겠죠. 그 밑에 있는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브랜드 역시 그런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뭐 어떤 브랜드 좋아하세요? 그럼 당연히 제가 지원한 이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뭐 타임이면 타임, 뭐 시스템이면 시스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런 게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한섬 외에 다른 브랜드 어떤 거 좋아하시냐고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경우가 많은데요. 그냥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국내 브랜드보다는 해외 브랜드를 말씀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섬에서는 한섬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내 브랜드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보다는 해외 브랜드를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브랜드를 이야기하면서 뭐 무드라든지 뭐 이런 게 일치하다,
뭐 디자이너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빈출 질문은 이거죠. 그 브랜드를 즐겨 입으시나요?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근데 즐겨 입으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그런 브랜드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즐겨 입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즐겨 입지 않으면서 즐겨 입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즐겨 입지는 않지만 굉장히 제가 뭐 좋아하는 브랜드고 그 브랜드와 모두가 비슷한 뭐 제가 지금 구입할 수 있는 뭐 가격대에 저는 이런 브랜드 혹은 뭐 저는 이런 색상의 옷을 즐겨 입습니다라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구매가 가능한 스타일의 브랜드는 사실 마인과 SJ, 뭐 간혹 시스템 정도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타임이라든지 더 캐시미어 같은 걸 지원하시는 분들이 더 캐시미어를 즐겨 입으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캐시미어가 고가라서 안 입는 건 아니고 내 타깃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입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입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그 입고 싶은 옷을 좋아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고 싶은 옷이랑 만들고 싶은 옷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평소에 캐주얼한 옷을 입기 때문에 우분을 즐겨 입지만 저는 니트를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캐시미어 같은 경우엔 뭐 그 이외의 것들도 저는 제가 뭐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엘레강스한 스타일의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지만 평소에는 전 좀 편안하게 다니고 좀 활동적이기 때문에 캐주얼한 옷을 입기는 즐겨 입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나의 연령대를 타깃으로 하지 않는 브랜드를 굳이 즐겨 입는 것처럼 껴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매장 방문 경험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현업에서 종사를 하시게 될 때도 정말로 뭐 사무실에서 스케치를 하시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와치를 만지시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그것만큼이나 밖에서 동대문을 돌아다니시거나 백화점을 돌아다니시거나 이렇게 정말 발품 파는 일을 하시는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직무에 따라서 그것과 비등비등 많으실 수 있는데 좀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을 앞두고 브랜드 매장 방문 경험이 없거나 그냥 뭐 면접 앞두고 한 번 정도 가본 느낌이면 합격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매장 방문 경험은 필수고요. 가장 핵심 거점에 있는 뭐 명동 신세계라든지 강남 신세계라든지 명동 롯데라든지 압구정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신세계,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뭐 갤러리아라든지 뭐 그런 매장들은 당연히 거점 뭐 빅3, 3, 4는 당연히 방문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시는 건 기본이고요. 비교 분석을 해보실 때에도 예를 들어서 타임을 지원하는데 타임만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매장 플로우에 타임 바로 옆에 주변에 그리고 타임이 핵심 매장 위치에 있지 않다면 그 층의 핵심 매장이 뭘 놓았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장을 실제로 방문을 해도 방문은 했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핵심 매장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뭐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오자마자 보이는 그 매장에 뭘 두었는지 어떤 브랜드를 두었는지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양옆에 그리고 맞은편에 등등 주변 매장은 어떤 걸 두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 매장에 어떤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매장 옆에는 누가 구경을 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분석해 보시고 우리 매장에 방문했을 때
색깔, 어떤 스타일들이 많은지, 그리고 색상은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이번 시즌의 핵심 컬러는 무엇인지 등등을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매장의 가장 경쟁 브랜드인 그 매장은 핵심 컬러가 어떤 건지 등등. 그리고 뭐 거기에서 소비자 인터뷰를 하기는 좀 껄끄러우시다면 거기 브랜드 매니저분의 뭐 인터뷰라고 하긴 좀 거창하더라도 그 브랜드 매니저분께 여쭤보면서 어떤 게 잘 나가냐. 이게 뭐 꼭 이렇게 인터뷰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손님으로서 어떤 게 잘 나가요? 뭐 어떤 컬러가 예뻐요? 뭐 등등.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매장 방문을 하셔서 실제로 많은 정보를 얻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파악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거의 반은 합격에 가깝게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한섬의 발전 방향, 우리 브랜드의 발전 방향, 이거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한섬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몇 년 전에는 자기소개하지 말고 한섬의 발전 방향 여기서부터 한 분씩 쭉 말씀하세요 라고 한 뒤 개인 질문 하나씩 하고 면접을 그만두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한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그 브랜드에서 실제로 스타일을 영하게 바꾼 그런 사례들을 잘 분석해 보시면 거기에 조금 핵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한섬의 브랜드에 관심을 갖게 돼서 그 전에 있던 스타일은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아울렛 같은 걸 방문해 보시면 직전 시즌의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그전 카탈로그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거나 혹은 뭐 그 전에 잡지 같은 것들 그런 걸 보시면 카탈로그라든지 아니면 화보 등을 찾아보시면 확연하게 스타일이 다른 것들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견을 잘 알 수 있는 건 소비자들의 의견이거든요. 상품에 대한 댓글이라든지 실제로 블로그 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섬 브랜드의 가장 큰 경쟁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해외 브랜드 중에 적합한 브랜드를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경쟁 브랜드에 대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쟁 브랜드에 대해서의 답은 여러분께서 좀 찾아보시면 정답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엄한 브랜드를 얘기하시는 것보단 정답에 가까운 브랜드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패션 회사의 인재사항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들은 굉장히 뻔한 답변인데 패션 회사는 뭔가 개성이 독특하고 나만의 디자인과 나만의 철학을 가진 인재를 선호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사실 패션 회사는 그 어떤 회사보다 협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력, 그리고 영업력, 그리고 단가를 낮추는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결국에는 기술력이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는 걸 수가 있는데 패션이라는 거는 예술이라는 좀 다른 분야와 매출이라는 좀 이성적인 부분이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보다 협업이라는 것이 중요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업, 배려 이런 것을 사실은 그 어떤 회사보다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이 면접에서 많이 어필을 해주셔야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패션 회사니까 창의력을 보겠지?
패션 회사니까 감각을 좋아하겠지? 패션 회사니까 관찰 능력을 많이 어필해야겠지? 개성을 어필해야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패션 회사일수록 굉장히 전통적인 면접에서 보는 역량들, 협업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한다는 걸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야근이 많은 건 필수적이겠죠. 창조라는 건 뭐 몇 시간 하면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력 좋은 인재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는 굉장히 끝까지 하는 인내심이 있고 체력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여러 번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로 뛰는 인재라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션 회사는 그냥 내가 뭔가 우아하게 앉아서 인터넷으로 따각따각 이렇게 뭔가 패션 리포트를 받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시장에서 발로 뛰면서 소재를 찾아내고 그리고 내가 정말 발로 뛰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시장 조사라는 게 그렇게 우아한 게 아닙니다. 그거 막 매장에서 사진 찍지 말라는데 몰래 탈의실에서 옷 입고 들어가서 셀카 찍고 몰래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점원한테 질질 끌려서 도망가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션이라는 건 결코 우아하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발로 뛰는 인재를 선호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뭔가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인재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점을 견뎌보고 조금 고생도 해보고 이런 인재들을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타깃과 매출을 고려하는 인재입니다. 패션 회사는 예술을 하는 곳이 아니고 돈을 버는 회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패션 회사지 예술 공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우리 회사의 타깃층이 누구지? 우리 회사의 주 매출 스타일이 어떤 거지? 우리 회사의 주 매출이 나오는 브랜드가 어떤 거지? 라는 것을 알고 면접에서도 우리 브랜드의 타깃층 중에 이런 타깃층인데 이런 타깃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 디자이너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저는 이런 감성을 추구하고 저는 이런 색감을 사용하고 저는 이런 무드를 추구하고 라는 감성적인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설득적인 단어들을 마케팅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주신다면 훨씬 더 면접에서 어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한섬 면접 볼 때 한섬 브랜드를 입고 가야 되나? 근데 이게 참 또 한섬 브랜드 착용을 하면 좋긴 하겠죠. 물론 그러니까 한섬에 내가 지원하는 브랜드를 착용하면 선호를 당연히 하겠지만 한섬 스타일의 복장을 착용하면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트는 한섬 브랜드를 입으면 좋겠지만 워낙 가격도 있고 이게 좀 나에게는 무리다 싶다면 한섬 스타일의 복장을 착용하시면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나치게 캐주얼한 브랜드라면 좀 그 캐주얼함보다는 약간 조금 더 오피셜한 그런 느낌으로 그 브랜드의 무드를 연출해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단 너무 지나치게 일반적인 면접 복장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섬에 있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너무 깊이 있게는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알아보고 갈 텐데요. 우선 타임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변화가 컸다고 보는 브랜드가 이제 타임일 것 같은데 타임이야말로 그전에는 3, 40대 조금 더 에이지를 높게 보면 4, 50대를 공략한 브랜드지 않을까라는 목소리가 좀 소비층에서는 컸는데 확실히 지금 이번 시즌의 타임의 스타일링을 보면 20, 30대를 타깃으로 한 브랜드라는 것이 조금 확고해졌고 그리고 20, 30대의
모더니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타임과 마찬가지로 옴무와 그리고 레이디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시스템 하면 딱 떨어지는 정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시스템도 최근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마인인데요. 마인은 여성복이죠. 마인은 기존에 약간 여성스러움과 그리고 큐티한 느낌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마인은 페미닌한 느낌과 그리고 아티스틱한 느낌에 오히려 약간 마인이 모던한 느낌을 오히려 주고 있다. SJ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그림 그대로 굉장히 귀엽고 캐주얼하고 영 아티스틱한 그런 SJ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랑방은 랑방 컬렉션이라고 해야죠. 랑방은 이제 해외 브랜드고 랑방 컬렉션만 한섬에서 가지고 가는 브랜드인데, 혹시나 면접에서 랑방은 이라고 하시면 틀린 표현입니다. 랑방이 아니라 랑방 컬렉션이 한섬에서 펼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제 마지막이 더 캐시미어인데, 캐시미어는 역시나 타임리스의 프레셔스한 그런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아무래도 기존 고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캐시미어는 그대로의 느낌을 가져가되, 단 컬러감을 조금 더 모던하게, 너무 올디하지 않게 가져가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있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조금 젊은 엄마들의 느낌을 공략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한섬을 잘 살펴보셔서 이번 면접의 핵심은 그동안의 한섬과 지금의 한섬을 잘 비교 분석하셔서 잘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수시 채용을 진행하던 한섬이 정말로 특별하게 대대적인 공채를 실시했습니다. 면접 기회를 얻으신 분들, 정말 단비 같은 이 기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꼭 이 소중한 기회를 잡아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